자, 지금 가장 골프의 기본 그립입니다. 자, 그립은 어찌됐건 손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손가락으로 잡는 것과 손마디로 잡는 것, 그리고 손바닥으로 잡는 것에 대한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잡는 이유는 이 손목의 회전에 의해서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에서는 우리가 식스핑거라고 하는 6번째 손가락으로 불리우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그립을 걸어줘야 하는데, 그곳은 일단은 이쪽 그 마디 쪽, 새끼손가락 이 마디 쪽에서 대각 방향으로, 검지 방향으로 가는 대각 방향의 선입니다. 그러하니까 6번째 손가락으로 불리우는 식스핑거로 그립을 잡는 거죠. 그립을 잘못 잡게 되면 어찌됐건 장갑도 좀 빵꾸도 잘 나죠.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는 약 한 5cm 아래를 잡으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손목, 이 마디 부분이 이렇게 끝선에 맞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면 안 되고 약 한 5cm 아래의 지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이 걸고 있는 클럽이 조금 더 견고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쪽에 잡게 되면 자꾸 이게 빠지게 되면서 클럽과 내 몸의 연결고리인 손의 그립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끝을 잡는 게 아니라 약 한 5cm 아래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식스핑거라고 하는 6번째 손가락으로 대각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마디 쪽으로, 손가락이라고 해서 너무 마디 쪽으로 잡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손등이 과도하게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약간 손목을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하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잡을 때는 손마디로 너무 오지 않았는지, 오히려 손마디로 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손가락이 많이 크신 분들, 근데 이제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은 의외로 손바닥으로 그립이 잘 잡히겠죠. 손바닥으로 그립이 잡혔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손등에 많은 힘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빼고 싶어도 이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을 뺄 수가 없어서 경직되는 자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립의 모양에 따라서 견고함으로 인해 내가 뭐 멘탈적인 부분까지도 아주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볼을 치지 않으셔도 우리가 감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저처럼 부상에서 좀 볼을 못 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과하게 스윙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동작으로 그냥 그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런 느낌만, 이미지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그립인데 이 4번째하고 3번째는 그립의 옆쪽 부분, 그러니까 샤프트 있는 부분 이렇게 그립을 걸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새끼손가락의 역할인데,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짧아서 자꾸 탑스윙 할 때, 새끼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인터로킹 그립이라고 해서 검지와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걸어줌으로써 탑스윙 때 이렇게 빠지는 걸 잡아주는 인터로킹 그립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을 걸지 않고 새끼손가락을 얹는 오버래핑 그립을 잡습니다. 그립에서는 일단 회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잡으셨던 그 그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프로님한테 배웠을 때 그립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처음에 배웠던 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립은 늘 수정이 되고요. 내 스윙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는 합니다. 그런데 기준점인 오버래핑인지 인터로킹인지 그리고 인터매시라는 그립이 있습니다. 인터매시는 얘가 이렇게 살짝 빠지는 느낌인데 거의 쓰질 않고요. 제가 어프로치 익스가 왔을 때 인터로킹의 느낌이 없어서 인터매시로 한번 잡아본 적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오버래핑을 잡지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볼 그립이라 그래서 야구 스윙처럼 이렇게 잡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맨 처음에 클럽을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립의 형태에 따라서 스윙이 변화가 됩니다. 스윙이 바뀝니다. 자, 이제 크게 그립의 종류에 이제 그립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그립도 훅 그립이 있고, 슬라이스 그립이 있고, 슬라이스 그립 있고, 스탠다드 그립이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나뉘느냐면, 가끔씩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탑스윙 시 왼손 스윙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는 탑스윙의 형태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준비 자세의 그립의 형태에 따라 내가 그러니까 스트롱이라고 하는 거는 훅 그립으로 인한 살짝 강한 그립이라고 합니다. 강한 그립. 강한 그립인 경우에는 내가 이대로 탑스윙을 가게 되면은 약간 탑 모양이 살짝 왼손등이 꺾이는 느낌처럼 나오는 탑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크 그립이라고 해서 약한 그립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여기서 표현의 차이인데 훅 그립이라고 해서 거리가 많이 나는 그런 그립,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해서 거리가 안 나는 그립, 강하다 약하다. 이제 이 강한 그립, 약한 그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한 그립은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많이 잡다 보니까 이 임팩트 이후에 로테이션 되는 부분의 양이 정말 많아집니다. 근데 위크 그립은 약간 손가락 쪽으로 오기 때문에 손목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의 스피드가 나지 않죠. 그리고 그립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뭐 달걀 쥐듯이 잡는다. 근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그립을 잡다 보면 약간 그립이 많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연습량이 많을 때도 그렇고 그립의 강도가 너무나 강할 때도 좀 눌리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초반에 연습을 많이 하셨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열 손가락이 이렇게 겹쳐지는 양 열 손가락이 실제로는 동일한 강도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손은 뭐 새끼손가락은 조금 강하게 잡고 뭐 약지는 뭐 덜 잡고 세 번째는 또 어떻게 잡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의 강도를 다르게 느끼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팩트 할 때든
뭘 할 때 손가락에 어떠한 힘이 쓰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손가락의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감각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습을 해봤을 때는 양 10손가락에 마디마디의 힘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양 두 손은 이렇게 그러니까 합이일체라고 해야 돼. 삼위일체 말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합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양 두 손을 그냥 그립에 본드칠을 한 것 마냥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야지 임팩 순간 때 양손이 클럽 샤프트의 길과 함께 임팩트 지점에 빵 하고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회원님들 어제 그 골프 과학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마추어와 프로가 신체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때의 퍼센테이지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추어보다 프로는 팔꿈치를 더 쓰는 거고, 아마추어는 손목을 더 많이 쓴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을 때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프로들은 여기, 아마추어는 여기.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놓더라도 이렇게 놓겠죠. 놓더라도 이렇게 놓겠지. 놓더라도 이렇게 놓겠지. 근데 이게 떨어지진 않아요. 놓더라도 이걸 이렇게 놓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세 손가락은 떨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본드처럼. 얘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왼손을 놓더라도 빵 하고 이렇게 놓겠지. 이렇게. 그냥 이게 양 두 손이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을 해요. 하이 피니시 연습을 해. 하이 피니시. 이렇게. 하이 피니시 연습을 해. 이렇게 하이 피니시. 높게. 그러니까 샤프트가 본래는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관통한다는 느낌으로 피니시 형태를 잡아줘야지 좀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하이 피니시를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임팩트하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흔하님아 봐봐. 에이 이렇게 해봐. 피니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피니시 해보라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삼두 연습 좀 해줘. 늑골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안 움직이니까, 몸을 움직이던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 좀 스트레스예요. 정말 스트레스. 음. 흔남님의 해결 방법은 짠! 아시겠죠? 알았어. 늑골이 불쌍하죠. 라이브입니다. 립싱크의 대모 엄청 참하시네. 한동준 사람의 마음 가득히 신청. 목소리 엄청 중후하시네. 하이톤인 줄 알았는데 헐 정말 어제 안경 쓰신 분이가 왜 맞아요. 어제 안경 쓴 사람이에요. 구름모자님 안녕하세요. 난 기억하는데 어제 왔잖아요. 신청한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우선 보면은 프로 지금 선수는 아니고요. 프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다. 보쌈을 지금 엄청 남겼거든요. 근데 남겼는데 또 생각나네. 보쌈을 남겼는데 또 이제 음. 볼은 이제 커버로 이루어져요. 이제 투피스는 조금 비거리가 많이 나가고, 쓰리피스, 포피스는 이제 스핀을 볼이 그린에서 좀 더 서는 그런 용도인데, 초보자분들은 투피스를 사용하심이 좋고, 이제 로스트 볼은 이제 골프장에서 뭐 해저드에 빠졌거나 아니면 아웃 오브 바운즈가 돼서 산으로 들어갔거나 그랬을 때 수거가 된, 그러니까 로스트 1타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볼들을 골프장에서 수거를 해서 이렇게 파는 건데, 중고볼이죠, 중고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트 볼에 대한 전문 직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직업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는 그런 직업이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가 들어가 있지, 볼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게 한 피스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한 박스, 이게 한 피스고. 이 한 피스에 세 개인데 이게 네 개가 들어가 있는 한 박스면 12알이잖아요. 그 12알이 뭐 예를 들면은 얼마야? 뭐 네이버 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로스트볼 같은 경우에는 중고볼이기 때문에 뭐 10개에 뭐 10,000원, 뭐 9,000원, 8,000원, 뭐 12,000원 뭐 이렇지. 그런데 이제 실제 볼은 새 볼은 그죠? 4, 5만 원 이렇게 하니까 선수들이야 좀 이제 세 볼을 쳐야 되죠. 선수들은. 그리고 어 이제 프로 선수들은 뭐 초청을 받거나 또 그랬을 때는 또뭐 스폰 되는 볼들도 받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전이 로스트 볼을 사용하고 있었죠. 매장 간편 예약이라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뭐가 할인이 돼요? 파크, 골프장 파크가 지금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 파크가 하는 신규 서비스. 그러니까 비전하고는 이제 좀 별개죠. 고마워요. 일단 나도 지금 방금 신규 서비스라고 방금 어, 베르사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 순간 하나로 살 테니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일하러 간다.